검찰은요, 이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이 종합판으로 보는 이유는요,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정부 부처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자, 본선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후보를 하명 수사하고 또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해서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주요 정보를 전달해서 공약까지 설계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주장한 이 혐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비리 혐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공소장의 내용인데 네. 저대로라면 정말 부정선거 종합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뭔 사건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당시에 송철호 캠프 그리고 송철호 후보의 측근이었던 송병기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전 울산의 경제부시장을 했는데 이분이 진정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문무행정관에게 전달해요. 그랬더니 그 문무행정관은 이 진정서를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백원훈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합니다. 백원훈 민정비서관은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아니 이거 토착비리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미적거리는 것 같아. 이것 좀 조사하게 해줘 라고 지시를 해요. 그랬더니 반부패 비서관은 그것을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청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넘깁니다.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이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착비리 사건 수사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는 아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공작, 하명 수사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의 친구, 선배 이분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종의 이제 검찰이 덧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공소장을 몇 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다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여러 차례 걸쳐서 그림을 덧칠하게 되면 저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송철호 시장이 일종의 이제 하명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황운하 청장한테 하명 수사를 요청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송 시장을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사람은 황운하 청장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공소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황 청장한테 당시에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황 청장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요. 송 시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한테 만나도 좋겠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황운하 청장이 그림을 그린 거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제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지금 송철호 시장이 직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파견 수사관을 통해서 2달 넘게 지금 돌아 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울산 경찰청으로 해서 경찰청까지 올라간 다음에 청와대까지 간 다음에 하명 수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30년 직이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바로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얘기하면 되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오스카 총영사 자리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한명도 전무수석이 제안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공소장에 보면요. 선거 1년 전에 임동호 최고위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소장에 있는 내용, 큰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다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눠서 세부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장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번 사건은 유죄 판결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공판에 1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을 했는데 주요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청와대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요. 당시 당 대표님이 그 절차와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장성철 소장님과 김성환 평론가님 두 분의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법정에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2019년도에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린 것이거든요. 손 변호사님,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린 겁니까, 시간이? 지연되긴 했는데 뭐 무작정 공전됐다 볼 수는 없고 공판 네. 준비 기일이 그동안 한 6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형사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재판 기록 열람 복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하. 일부 이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열람 복사가 늦어진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관련해서 담당했던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제 그 신변상의 문제, 이제 아프다는 이유로 이제 휴직도 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서 좀 재판이 네. 늦어지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공판 준비기일이 끝나고 공판기일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재판 가서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청와대가 특정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자기가 미운 쪽, 당선되고 되게 원하는 쪽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법정에서도 이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